여러분은 별이 빛나는 밤에가 정신병원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1889년 반 고은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프랑스 남부 생레미드 프로방스에 위치한 생폴드 모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의 병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프로방스의 밤하늘이 바로 이 명작의 탄생 배경이었죠. 하지만 이 그림은 단순히 병실 창밖 풍경을 그대로 옮겨 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낮에 스케치한 풍경과 자신의 상상력을 결합하여 밤하늘을 창조했죠. 고은은 천문학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밤하늘을 그리면서도 당시 유럽에서 널리 논의되던 천체학과 코스모스를 탐구하는 열정적인 예술가였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흥미로운 점은 고흐의 붓끝에서 소용돌이 치는 하늘이 과학적 연구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천체 물리학자들은 고흐의 소용돌이를 묘사한 방식이 실제로 난류라는 물리적 현상을 시각적으로 묘사한 가장 강렬한 사례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비록 과학자가 아니었지만 그의 감각은 자연의 깊은 원리를 예술로 포착해낸 셈이죠. 또 하나의 특별한 이야기는 마을의 교회 첨탑입니다. 실제 생레미에서 보이는 교회가 아닌 고흐의 고향 네덜란드의 전형적인 교회 양식을 따랐다는 점에서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고흐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어린 시절의 기억을 밤하늘과 함께 화폭에 담아냈던 것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는 1889년에 완성된 후기 인상주의의 대표작입니다. 캔버스의 유화로 그려진 이 작품은 현재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에 수장되어 있습니다.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 소용돌이 치는 밤하늘입니다. 별들이 폭발적으로 빛나는 듯한 묘사는 고흐의 내면 세계와 그의 고통, 희망이 혼재된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특히 두껍게 칠해진 물감과 곡선의 붓질은 하늘의 역동성을 부여하며 평면적인 그림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밤하늘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요소는 밝게 빛나는 금빛 초승달과 별들입니다. 천문학적 연구에 따르면 이 그림은 1889년 6월 어느 날 새벽을 기반으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하늘은 고흐가 보았던 현실보다 더욱 역동적이고 비현실적인 장면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마을의 모습은 하늘과 대조적으로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작은 집들의 따뜻한 불빛과 우뚝성 교회 첨탑은 인간 문명과 자연의 조화로움을 보여줍니다. 사이프러스 나무는 하늘로 치솟으며 지상과 천상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죽음을 상징하면서도 동시에 영혼의 상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는 당시 고흐가 느꼈던 내적 갈등과 평화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별과 달은 고흐에게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별을 보기 위해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밤하늘에 강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은 그가 꿈꾸던 영적인 세계와 현실의 괴로움을 조화롭게 담아낸 예술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그가 생전에 인정받지 못했던 고통을 떠올리게도 합니다. 고흐는 이 그림을 완성한 뒤에도 정신적 고통과 싸워야 했고 불과 1년 후 그는 요절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별이 빛나는 밤에는 그의 비극적인 삶을 넘어선 위대한 유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작품은 현대예술과 대중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애니메이션, 영화, 광고 등에서
이 작품이 재창조되며 고흐의 예술이 얼마나 시대를 초월한지를 보여줍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는 단순한 풍경화가 아닙니다. 고흐의 내면 세계와 예술적 비전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걸작이자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그의 고통과 희망, 그리고 예술적 열정이 담긴 이 작품은 13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과 희망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고흐는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별이 빛나는 밤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감동을 전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